안녕하세요. 마녀 나나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튜브를 보시고 많이들 질문도 많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궁금증 첫 번째, 도대체 아이를 낳게 한 그 재료 배합 중에 그 재료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컨셉 어때요? 제가 입지도 않던 이 니트까지 입고 이렇게 왔는데 머리부터 제가 몸까지 뭔가 색깔을 깔맞춰 왔죠? 무슨 색깔일까요? 맞아요, 보라색으로 깔맞춰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재료를 공개하려는 힌트죠, 힌트. 네. 우리 아이를 낳게 했던 재료 중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던 바로 그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오늘 소개하려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오늘 맞춰 입고 왔습니다. 바로 그 기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 기름이에요. 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운고 오일 이라고 쓰여 있죠. 자운고 오일. 지금 빛이 비쳐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운고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자운고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바로 여기 보시면 자자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제 컨셉, 바로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자색, 보라색. 자색이 나는 운, 구름은 자색 구름, 고자는 뭘까요? 바로 기름 고자예요. 자색 구름의 기름이란 뜻이죠. 바로 이 자운고가 우리 아이를 낳게 했던 재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름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름을 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기름은 없는 것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잘 따라올 수 있으시죠? 그럼 자운고 오일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게 자운고 한약재예요. 보이세요? 자운고 한약재. 자운고에 들어가는 한약재들인데요. 실제로 자운고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한약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1가지를 더해서 13가지의 한약재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린 한약재를 기름에 넣어서 우려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식물은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녹차 어떻게 먹어요? 한약재 어떻게 먹어요? 물에다 달이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넣어서 차처럼 우려내서 먹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수용성 물질들은 물에다 넣어서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용성인지 유용성인지 기름에 녹는지 잘 모르겠다 식물이,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바로 알코올에 우려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이죠. 한약재를 술에다가 담가서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야간문을 사서 술에다 담궈서 100일 동안 담궈놨다가 그걸 우려낸 다음에 먹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알코올에 우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알코올에 우려내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용성 물질도 유용성 물질, 즉 기름에 녹는 물질들도 한꺼번에 다 우러 나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알코올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바르기에는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옛날부터 선조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에 우리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한약재를 기름에 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름이 제일 좋냐? 바로 해바라기 오일에다가 우리는 거죠. 여기 해바라기 보이세요? 자운고 한약재랑 해바라기 오일하고 같이 넣어서 우리는 거죠. 13가지 한약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13가지 한약재와 함께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름 보이세요? 해바라기 오일이라고 쓰여 있는 기름이 보이죠?
이렇게 한약재를 기름에 재워가지고 약 한 달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만 쪼르르르르 따라내면 바로 요 자운고 오일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하하, 바로 보이실 겁니다. 예. 자, 그럼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꼭 해바라기 오일만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일은 바로 이 오일이에요.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농 호호바 오일이라고 쓰여 있죠. 실제로 호호바 오일에다가 재웠을 때가 효과는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호호바 오일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비싼 오일들이라서 그래서 가장 만만하고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피부에 잘 맞는 바로 이 해바라기 오일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운고 허브 안에는 어떤 한약재들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띠링. 자, 먼저 바로 이 자초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어요. 자초 보이세요? 자초. 오늘 자 색깔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무슨 말일까요? 보라색, 초, 풀, 보라색 풀. 근데 아무리 봐도 풀 같진 않죠. 이거 자체가 풀이 아니라 실제 나무 형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보이세요? 이 자초. 아주 실하게 잘생겼죠. 국내산 자초입니다. 자, 바로 이 자초가 이 자운고 색깔의 주범이에요. 얘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되었어요. 예로부터 자초 나무가 있는 곳에 눈이 내리면 그 주변이 다 핏빛으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이 자초는 색깔을 내는 염료로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런 보라색을 내는 염료로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자초를 예전에는 참기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려 많이 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밀랍을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굳혀서 연고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자운고라고 하는 연고도 만든 게 바로 이 자초 오일 때문입니다. 얘가 튼 살, 피부가 이렇게 갈라진 살, 그리고 피나는 살, 뭐 타박상 이런 데도 굉장히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운고에는 사실 이 자초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초 몇 g일까요? 10g입니다. 10g. 자초 10g.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당귀예요. 당귀 보이세요? 당귀. 여성들이 먹는 한약재에는 꼭 들어간다는 바로 이 당귀. 영어로는 안젤리카라고 합니다. 엔젤. 천사처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데카시놀, 데커시놀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피부 습진에 되게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자운고에는 이 두 가지 한약재가 꼭 쓰입니다. 자초와 당귀 각각 10g이에요. 10g. 자,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많이 보던 애가 나오네요. 자, 얘는 뭘까요? 보이세요? 이게 바로 감초랜다. 감국입니다. 감국. 쉬운 말로는 국화죠. 국화. 아주 작은 국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화 또는 외국에서는 카모마일 또는 뭐 카렌듈라 이런 친구들이 다 국화과 식물이에요. 자, 국화에 속하는 이런 국화과 식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을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감국도 들어가는데 몇 그램? 10g.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유금피라고 하는 한약재가 들어가네요. 유금피 또는 뭐라고 부를까요? 느릅나무라고도 하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심했을 때 이 유금피를 물에다가 밤에 넣어두고 아침에 보면요 찐득찐득한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 진액만 아이한테 발라준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유금피는 원래 항알레르기 작용 그리고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실제로 축농증 이렇게 코 이런 데 사용하시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유금피라고 하는 한약재도 10g.
다음에 여기 보면 오 약방의 감초, 바로 얘가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 딸랑 3개 들어있지만 얘도 10g입니다. 감초. 감이 무슨 감자일까요? 달달한 뜻이에요. 단풀. 그래서 단맛이 나는 애죠. 감초는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모르셨죠? 우리나라 감초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감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한약재 중에 얘만 유일하게 외국산이죠. 중국산이 나쁜 게 아니라 중국산이 상급입니다. 좋은 한약재예요, 감초는.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고 알려진 이 감초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쓸까요? 우리가 약방에서 감초라고 불릴 정도로 감초는 어디에나 들어가는데 왜 들어갈까요? 맞아요. 중화작용을 해줍니다. 약성은 높여주고 독성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감초예요. 그래서 감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황금이라고 되어 있죠. 황금. 내가 알고 있던 골드가 아니네. 그죠? 황금이라고 하는 한약재는 속 썩은 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이란 한의학에서 밖으로 열이 발산하여 생기는 거라는 꼭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열들을 낮춰주는 역할들, 그래서 위로 솟는 열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한약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요게 바로 작약이죠. 작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토코페롤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작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피라고 쓰여있네요. 보이세요? 진피, 또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애죠. 뭘까요? 요즘에 많이 먹는 바로 귤이에요. 귤 껍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귤피라고도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바로 귤껍질입니다. 귤껍질을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진피는 도대체 어디에 잘 듣느냐? 특히 튼살에 잘 듣습니다. 가려움증도 낮춰주고요. 그래서 진피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실이라고 쓰여있네요. 지실. 지금 한약재들은 다 10g씩 들어가요. 지실 뭘까요? 어서 많이 보던 애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아주 귀엽죠? 지금 여기 보면 제 손톱만 해요. 지금 딱 손톱만한 탱자입니다. 탱자. 어린 탱자. 어린 탱자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늘에 말리네요. 아토피성 피부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지실이에요. 지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금은화. 금은화 하면 또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의 꽃이냐면 바로 인동초의 꽃입니다. 인동초. 밟아도 올라온다는 바로 그 인동초. 예, 꽃인데 이 꽃 이름이 금은화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꽃이 처음 필 때는 하얀 꽃으로 폈다가 은화로 폈다가 나중에는 금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금은화인데요. 금은화는 궤양에 굉장히 잘 들어요. 궤양, 피부 진물난데 뭐 이런 거를 낮춰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금은화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백지라고 돼 있죠. 백지. 백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약재도 얘도 습진이나 궤양에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토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한 자리를 긁다 보니까 거기가 피부가 착색이 돼서 까맣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이 백지입니다. 백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교라고 나와 있죠. 연교. 연교라고 하면 다들 또 잘 모르실 거예요. 봄의 전령사, 노랗게 피는 꽃, 뭘까요? 개나리. 바로 개나리입니다. 개나리의 열매가 바로 연교예요. 연교도 마찬가지로 가려움증을 낮춰주고 습진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고삼입니다. 고삼 무슨 뜻일까요? 쓸 꽃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3이란 뜻이죠. 옛날에 3 대신에 많이 썼다고들 해요. 아주 쓴맛이 나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들 봤을 거예요. 아우 싸! 하지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했던 바로 그 고삼입니다. 고삼도 가려움증을 낮춰주고 열감을 내려주는데 되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재생효과도 뛰어나고. 자, 이렇게 13가지의 한약재들을 각각 10g씩 준비를 합니다. 10g. 지금 얘기했던 애들이 다 각각 10g씩 다 있어요. 요즘에는 뭐 주방 저울들도 있으시니까 10g씩 재셔도 되고. 근데 이 한약재를 사기 너무너무 더 힘들다. 저희가 이렇게 10g씩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g씩 되어 있는 한약재를 어디에다가? 기름 1리터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나 아니면은 단지 이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이 한약재들을 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해바라기 오일을 1리터를 콸콸콸콸콸 집어넣고 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달 뒤 그 다음에는 걸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리병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거 한약재들을 각 10g씩 다 넣어 주시는데 이거를 13가지 한약재를 언제 다 사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더위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약재들을 다 넣어 줄 거예요. 13가지의 한약재를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한약재를 더 넣어도 되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더 넣으셔도 돼요. 뭐 이 2배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테지만 이렇게 각 10g씩 넣어주게 되면 130g이 되겠죠. 자, 그램과 부피는 다르기 때문에 중량과 부피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130g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감국도 넣어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아까 배웠던 감초도 넣어주시고 감초도 넣어주세요. 백지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당기! 당기도 넣어줄 건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것도 생기시죠? 한약재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물어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씻은 다음에 바짝 말릴 자신이 있으시면 씻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검사 받은 아이들이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지실이죠. 지실도 넣고 다음에 아직 멀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삼도 넣어주고 한약재들을 다 넣어주는 거죠. 고삼도 넣어주고 오, 바로 금은화입니다. 금은화도 넣어줄게요. 봐요. 거의 절반이 다 차가죠. 그 다음 느릅나무, 유금피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연교를 넣어줍니다. 자, 이럴 때 되도록이면 유리병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집에서는 뭐 유리병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연교까지 이렇게 총 13가지 한약재가 들어갔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13가지 한약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바로 기름을 넣어줄게요. 호호바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해바라기를 사용했습니다. 올리브유 넣어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죠? 올리브유도 괜찮긴 한데 근데 올리브유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무거운 오일이라서 사실 몸에 바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사실 해바라기 오일과 호호바 오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 오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쭉쭉쭉쭉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차오르는 게 보이십니까? 따란따란. 그리고 뚜껑을 닫고. 왜 가득 채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병이 커요. 병이 큰 겁니다. 130g에 1리터를 넣으면 딱이에요.
지금 병이 좀 큰 관계로다. 그죠? 여기 지금 남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담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담아두면 끝? 네, 볼 때마다 흔드는 것도 좋지만, 자, 이렇게 한 달간 놔두면 돼요. 자, 그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뼈 한번 4주 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 따란! 자, 보이시죠? 4주가 된 오일입니다. 오, 한 달간 우려냈더니 이렇게 잘 우러나왔어요.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한약재는 다 우러나왔으므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름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걸러내냐며 궁금해들 하시는데, 바로 여기다 걸러내면 됩니다. 저희 지금 걸러내고 있는 중이어서 보이시죠? 커피 필터, 종이 필터 보이세요? 저희는 커피를 내려 먹지 않고 한약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운고 오일을 걸러내시면 돼요. 쇼로로로 따라내서 걸러내시면 안 걸러질 것 같죠? 기름도 걸러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기름을 쓰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기름을 가지고 바디오일처럼 쓰셔도 되고요. 로션에 섞어서 발라주셔도 되고, 저희는 사실 이걸로 로션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로션도 만들고 연고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바디오일로 사용해 주세요. 몸이 빨갛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까지 빨갛게 되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그냥 빨간색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용하고 계시는 로션이나 크림에 한 5방울이나 10방울 정도 한번 덜어내는 양에 거기다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려낸 바로 이 자운고 꼭 한번 써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자운고 오일이 우리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과 상처 치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식물을 추출하는 방법 중에서 기름에 우리는 방법, 그 중에서도 자운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뭘 할지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